안녕하세요. 주택관리사 공동주택 시설개론을 담당하는 합격의 신 신명 교수입니다. 올해부터 이제 방문각에 제가 출강하게 되었습니다. 심적 부담감이 상당히 많아요. 왜? 이제 합격률을 상당히 많이 올려야 되는데 제가 오로지 모든 것들을 부담해야 된다는 사명감도 있지만 그래도 좋은 교수님들이 워낙 많이 오셨기 때문에 크게 부담감은 가지지 않고 접근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방과 와서 제가 어떻게 하든지 수험생들 입장에서 합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수험생 입장에서 생각하는 학습을 하도록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험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과목만 어렵게 출제가 되는데 지금은 1차 과목 중에서 2과목 정도가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느끼는 체감도가 장난 아니게 어렵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합격률도 많이 내려갈 수밖에 없을 건데 그래서 제가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번 시험과 같이 상당히 어려운 시험은 개념과 이해를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설개론은 어느 국부적인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를 보는 습관을 들여야지만 우리가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 강의의 특징은요, 크게 5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순 암기가 아닌 개념과 원리 파악을 통해 자연스럽게 머리에 들어가는 개념 강의입니다. 두 번째, 그림과 사진을 통한 학습으로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연상 강의입니다. 세 번째, 기본에 충실하게 해서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응용 강의입니다. 네 번째, 수험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끊임없이 연구하는 실력 강의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겨우 과락만 면하는 공부가 아닌 안전히 합격할 수 있는 합격의 강의입니다. 수험생분들에게 합격을 하기 위한 6가지 방안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 6가지만 지켜주신다면 수험생분들이 반드시 합격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기본서로 시작해서 기본서로 끝낸다는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원 수강으로 학습하고 동영상으로 반복 학습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물론 동영상으로 듣는 분들은 동영상으로 최소 2번 이상은 반복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시설개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내용이 이해되면 그 다음부터는 머릿속에 여러 가지 사물을 보면서 건물에 대한 내용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암기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번째,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문장은 반드시 별도의 서브노트를 완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5번째, 출제 빈도가 높은 단어는 깊게 공부하고 출제 빈도가 낮은 단어는 기본만 학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는 시험 지문에 출제된 많은 숫자를 암기하기보다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합격을 하기 위한 답안에 대한 수치만 외워주시고 나머지는 숫자에 대한 형태를 머릿속에 너무 많이 넣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개념만 가지고 수업 시간에 암기하라고 하는 것만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6가지 부분만 지켜주신다면 여러분을 합격의 길로 제가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크나큰 행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방문각에서 좋은 결실을 맺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합격의 신 신명 교수입니다. 화이팅! 여러분을 합격의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주간사는 방문각이다. 화이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설개론을 담당하는 신명 교수입니다. 합격의 신 신명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하고 같이 어떤 부분을 볼 거냐면 옹벽 아시죠? 옹벽이 뭔지 또 모르는 사람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게 되는 것은 제3장 철근 콘크리트 편에서 옹벽이라는 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교수님 저 옹벽이란 게 뭔지 전혀 모릅니다. 그렇죠. 옹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옹벽의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부분까지 기출 부분까지 낱낱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옹벽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장 철근 콘크리트 구조 옹벽을 배우게 되는데요. 옹벽에 보시면 한자 자체가 이 앞에 나오는 옹자가 바로 안을 옹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흙이 있으면 흙 자체를 한번 안아주겠다는 얘기예요. 왜 안아주지? 그게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이 벽자는 벽자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울타리 벽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옹벽이란 뭐냐? 여러분도 아마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일단은 먼저 우리가 기출부터 얘기하면 이 옹벽이라는 편에 대해서 주택관리사에서 10회 시험, 그리고 11회 시험, 13회 시험 3번이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3번 출제되었다는 얘기는 똑같은 내용이 3번이 출제되었다는 얘기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옹벽에 대해서 13회 때 끝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다음 시험에 또 나올 수 있을 확률이 상당히 크겠죠. 그래서 우리가 옹벽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수님 옹벽이 뭐예요? 많이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옹벽이 왜 필요하고 옹벽이 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장난 아니죠. 이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에서 위에 산이 비가 많이 오고 그 다음에 태풍이 불고 하다 보니까 산사태가 나서 이 다리를 전부 다 덮친 상태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차들이 있었다고 그러면 장난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형태가 생기고 또 하나가 뭐냐 보시면 우리가 우면산 산사태는 아마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이 건물 공동주택 바로 옆쪽 부분에 산들이 있습니다. 산이 있는데 이 산이 비가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이 산이 허물어지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내려오는 흙들이 여기 건물로 다 침투하게 되겠죠. 그러면 저층에 위치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이 흙에 대한 부분을 뭐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고스란히 다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래쪽은 보세요. 저층 쪽에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면 그러면 이런 산사태가 났을 때 이 산이 흙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울타리가 없을까? 울타리 벽을 쓰는 얘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든 게 바로 뭐냐면 철근과 콘크리트를 가지고 우리가 벽을 하나 만들게 되는데 그 벽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옹벽이라고 그럽니다. 옹벽이 아까 제가 옹이 무슨 옹자? 그렇죠. 안을 옹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흙을 내가 안아서 다 부담하겠다. 그런 개념으로 들어온 게 바로 옹벽입니다. 그러면 옹벽이란 개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옹벽은 이런 흙이 있다. 산사태가 날 수 있는 흙을 건물을 짓고자 할 때 여기가 건물을 짓고자 하는 곳이 되고 또는 여기가 도로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을 흙을 깎아줍니다. 흙을 깎아주고 이 깎아준 부분에다가 뭘 한다? 철근을 깔고 이게 바로 철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철근을 깔고 세워서 철근을 깔고 이 아래쪽 부분을 저판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밑에 있는 걸 판이라고 얘기하죠. 밑에 있으니까 저판이라는 말을 쓰고 세워져 있는 이 벽을 우리가 전면벽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저면 쪽에 있는 판에다가 철근을 수평으로 깔고 그 다음에 수직으로 철근을 깔아서 여기다가 판을 대고 콘크리트를 붓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콘크리트 붓게 되겠죠. 그럼 콘크리트를 붓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뭐가 된다? 하나의 벽이 완성이 되고 옆에다가 여러 가지 마감재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 옛날에는 돌을 쌓아서 올리는 경우도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게 바로 우리가 뭐라 부른다? 옹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옹벽이라는 게 바로 뭐다? 이렇게 생긴 거구나. 그렇습니다. 옹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설치해서 뒤쪽에 있는 흙이 앞쪽에 있는 건물 쪽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오로지 이 벽이 모든 흙을 뭐 한다? 안아주고 있다 해서 얘네가 다른 말로 하면 저항하고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옹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새는 이 옹벽이요.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몸이 건조하죠. 몸이 건조하니까 주택가 근처에 옹벽을 설치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얘네가 이런 식으로 지금 밤이라서 어두워서 잘 안 보이지만 이 어두운 부분에 있는 쪽이 바로 옹벽이 되는 거고 이 옹벽 쪽 부분에 뭐죠? 요새 LED 네온사인 형태를 가지고 만들어서 요새는 장식의 형태로도 쓰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옹벽의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러면 교수님
그러면 옹벽이 이제 뭔지는 충분히 파악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 여러분들 돌아다니다 보면 옹벽이 어떤 모양을, 옹벽이 어디 있는지도 아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옹벽 부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뭐냐면 시험에 어떻게 출제되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보셔야 될 게 바로 뭐냐, 이 부분입니다. 옹벽. 옹벽에서 시험 문제에서 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느냐, 크게 나누어서 뭐가 된다? 크게 나눠서 두 가지 가지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설명하는 게 바로 뭐냐면 옹벽의 종류입니다. 옹벽이 뭐다? 종류. 시험 문제에서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시험에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시험 문제에서 포인트를 찾는 겁니다.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험 문제에서 반드시 나오는 거 위주로서 학습을 하는 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뭐다? 포인트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옹벽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옹벽 설계 시, 옹벽을 설계할 때, 그렇죠? 옹벽 설계 시, 옹벽이 토합에 대해서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산사태가 일어나면 흙이 흘러내려오는 것을 저항을 해야 되는데 그 저항을 하기 위해서 옹벽을 설계할 때 바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안정 조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뭐다?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옹벽의 종류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옹벽의 종류라고 하면 크게 나눠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중력식 옹벽입니다. 첫 번째 뭐다? 중력식 옹벽. 아, 교수님, 중력식 옹벽이 뭡니까? 중력식 옹벽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봤듯이 어떤 형태를 가지게 되냐면 여기가 흙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뭘 만든다? 벽을 만들고 여기다 벽을 만들고 판을 만들어서 여기서 작용하는 이 토합 부분, 토합에 대해서 견디도록 만든 얘네 벽이 바로 중력식 옹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력식 옹벽은 뭐냐면 자중에 의해서,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자체의 무게가 밑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작용하는 흙의 압을 뭐라고 부른다? 토압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흙이 작용하는 압을 뭐라고 부른다? 토압. 그러면 이 토압이 작용하면 이 토압에 대해서 얘네 자체에 대한 무게만 가지고 이 토압에 견디도록 만든 옹벽을 뭐라 부른다? 중력식 옹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중력식 옹벽은 여러분들이 딱 생각해 보시면 얘네가 높이가, 즉 깊이가 상당히 깊으면 얘네 부분의 무게가 상당히 무거워지겠죠. 왜? 이렇게 길어지니까. 그러면 이 자체가 토압을 견디기 전에 이 무게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앉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침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옹벽 자체가 토압도 견디기 전에 먼저 밑으로 내려앉기 때문에 얘네 부분은 깊이가 깊은 곳에는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렇게 토합이 작용할 때 얘네가 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휘어지게 되면 콘크리트는 늘어나는 성질을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힘을 받게 되면 이게 툭 부러지게 되는 성질을 우리는 시성이다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뭐 기초적인 부분 하게 되면 다 배우게 되겠지만 그게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견디기 위해서는 이것 가지고는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 해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얘네 길이를, 벽의 높이를 높게 해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가 되느냐, 그게 바로 캔틸레버식 옹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교수님, 캔틸레버가 뭡니까?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자, 캔틸레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팔이 한쪽만 있고 다른 쪽은 없는 것을 외팔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뭐냐면 하나의 팔이 몸에 지탱이 돼 있고 다른 쪽은 지탱이 돼 있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외팔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영어로 뭐라고 그런다? 캔틸레버라고 얘기합니다. 용어가 어렵죠. 시설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때 기초 입문 과정에서 용어를 얼마나 습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흐름을 우리가 시험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 문장 하나하나를 읽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없앨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입문 과정을 잘 보시는 게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여기서 그러면 캔틸레버 옹벽이라는 것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얘네 부분은 어떻게 돼 있느냐? 얘네 부분도 똑같습니다. 단지 얘네 벽의 높이 이게 벽이고 이게 판이라고 저판이라고 얘기했죠. 이 벽의 높이를 상당히 뭐한다? 토합이 흙의 높이가 높을 때 토합을 이런 식으로 높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판을 넓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에 흙의 압이 이렇게 작용하는 것을 얘네 벽으로서 이 벽으로서 뭐한다? 견디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건물을 짓든지 도로를 만들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잘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몸이고 이게 팔입니다. 그러면 몸의 이 벽은 한쪽은 고정돼 있고 다른 쪽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캔틸레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게 길이가 높이가 높아지다 보니까 흙에 대한 압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때 어떤 식으로 하게 된다? 이게 많이 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많이 휘어지게 될 때 이 휘어짐을 막기 위해서 이 안에다가 뭘 집어넣게 된다? 철근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휘어지는 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철근을 뭐한다? 집어넣어서 철근 자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형성하게 됩니다. 왜냐? 콘크리트보다 철근은 아무래도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성질이 크기 때문에 이게 휘어지는 부분을 철근이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형상을 가지는 부분이 바로 이런 캔틸레버식 옹벽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중력식 옹벽은 철근을 넣지 않지만 캔틸레버식 옹벽은 여기다 뭘 집어넣는다? 그렇죠. 철근을 집어넣어야 이 두께를 두껍게 하지 않더라도 이 토합에 대해서 휘어지는 걸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하실 게 캔틸레버 옹벽은 높이가 보통 한 7.5m 정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 부분에 상당히 높이가 벽이 높을 때 토합에 견딜 수 있고요.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얘네가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얘네가 바로 뭐가 된다? 전면벽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얘네를 뭐라 한다? 저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판 중에서도 잘 보시면 흙에 여기가 흙이죠. 흙에 들어가 있는 이쪽 판을 흙이 있는 쪽을 뒤쪽이 되고 이쪽을 건물이 짓는 쪽을 앞쪽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을 여기를 뒷구판이라고 그러고 이 앞쪽 부분을 뭐라 한다? 앞구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형성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 옹벽의 캔틸레버식 옹벽의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캔틸레버식 옹벽은 전면벽과 저판으로 구성되는데 그 저판은 바로 뒷구판과 앞구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캔틸레버식 옹벽은 우리가 그렇게 정리하고 얘네 부분의 형태가 또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이 높이가 또 높아집니다. 상당히 높아지면 얘네 두께가 또 너무 두꺼워져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자중이 무겁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축벽식 옹벽입니다. 부축벽식 옹벽. 교수님, 또 부축벽식 옹벽이란 뭐냐? 자, 캔틸레버식 옹벽에다가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캔틸레버식 옹벽에다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기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똑같은 부분인데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높이가 더 높아집니다. 높이가 훨씬 더 높아지고 모양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토합이 여기가 흙이 존재하는 곳이죠.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흙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토합이 계속해서 많이 작용하겠죠. 그러면 이 토합 부분을 여기가 건물을 짓고자 하는 곳이 되겠죠. 얘네 부분에다 어떻게 한다? 얘네 부분을 두껍게 하게 되면 자중에서 내려간다고 그랬으니까 얇게 하면서 여기다 철근까지 집어넣습니다. 똑같습니다. 철근까지 집어넣어서 위에 있는 캔틸레버식 옹벽과 똑같은데 더 높이가 높아진다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바로 뭐냐? 캔틸레버식 옹벽에다가 이 많은 높이가 높아졌으니까 토합이 더 커지겠죠. 그 높은 토합을 견디고자 뭘 설치하게 되냐면 여기다가 일정한 간격으로 얘네를 막아주는 버티는 부축
부축하는 부축벽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 바로 캔틸러바식 옹벽하고 부축벽식 옹벽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고 물어보면 바로 일정한 간격마다 토합을 견디고자 뭐가 들어갔다? 부축하는 이 부축벽이 들어갔다는 거. 얘네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형태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캔틸러바식 옹벽은 중력식 옹벽 부분에다가 밑에다가 뒷구판과 앞구판을 달아서 저판을 형성해서 철근을 집어넣은 거고, 높이가 더 높아지니까 거기다가 부축벽식 옹벽은 부벽이란 걸 설치합니다. 그래서 얘네 부분이 바로 이름이 뭐다? 부벽이다. 부벽을 설치해서 토합을 훨씬 더 받칠 수 있도록, 산사태가 일어난 걸 막을 수 있도록 만든 이게 바로 뭐다? 바로 부축벽식 옹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오케이, 옹벽의 종류에는 중력식 옹벽, 캔틸레바식 옹벽, 부축벽식 옹벽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가장 큰 토합에 견딜 수 있는 건 그러면 부축벽식 옹벽이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장 높이가 높은 곳에서 버틸 수 있는 게 바로 부축벽식 옹벽이기 때문에 가장 큰 토합에도 견딜 수 있는 게 누구다? 부축벽식 옹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또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옹벽 설계 시 안정 조건. 얘네가 시험 문제에서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옹벽 설계할 때 안정 조건. 이 옹벽을 설계할 때 여기 나오는 가장 문제가 된 게 누구다? 토합이죠. 이 토합 부분에 대해서, 얘네 토합에 대해서, 이런 토합이 작용할 때 이 토합에 대해서 이 옹벽이 견디기 위한 안정 조건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뭐냐? 자, 여러분들, 여기서 토합이 작용하면 어려운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요. 물체에다가 힘을 작용하면 여기는 고정돼 있고 여기 힘이 가면 이게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돌아가는 성질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모멘트라고 얘기합니다. 좀 어렵죠? 영어죠? 자, 힘이 작용하면 얘네가 돌아가려는 성질을 뭐라고 한다? 모멘트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 여기가 땅속에 고정돼 있는데 토합이 작용하면 얘네가 어떻게 된다? 얘네가 여기서부터 난리가 납니다. 어떤 난리가 나요? 이 토합에 의해서 이 옹벽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어떻게 된다?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성질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넘어가려고 하는 성질이 나오니까 얘네 부분이 잘못하다가 이렇게 가서 얘네 부분이 앞으로 확 넘어가서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얘네 옹벽도 같이 무너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토합에 대해서 이 옹벽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멘트, 이게 넘어지는 걸 뭐라고 한다?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오버턴이라고 합니다. 다시 넘어가는 걸 뭐라고 그런다?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전도가 되지 않도록 반대로 뭐가 존재해야 돼요? 반대의 모멘트가 존재하는 거 맞죠? 그럼 그 반대 모멘트가 뭐냐면 반대로 얘네 무게와 이 흙에 대한 무게가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힘을 통해서 반대로 저항하는 이런 모멘트를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이 저항 모멘트가 얘네보다 몇 배가 돼야 되느냐? 2배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2.0배 이상은 돼야 되죠. 그래야지만 이 옹벽이 뭐 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전도입니다. 전도. 토합이 작용하면 토합이 이 옹벽을 힘을 가하면 이게 돌아가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모멘트가 생긴다. 그게 바로 뭐다? 전도라는 모멘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전도, 넘어가려는 전도가 생기면 그것에 저항하고자 이 자중, 밑으로 내려오는 힘과 얘네가 돌아가는 힘에 대한 형태가 반대로 생기면서 얘네가 버티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얘네 부분이 돌아가는 힘이 이 힘의 토합 부분의 2배 이상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얘네를 우리가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사람이 서 있죠. 서 있습니다. 눈이 앞에 있죠. 이렇게. 뒤에서 사람이 이렇게, 뒤에서 어느 사람이 와서 밀게 됩니다. 뒤에서 밀어요. 그러면 사람의 발이 앞부분이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몸이죠. 옹벽하고 똑같은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밀면 얘네가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 돌아가는 게 뭐다? 오버턴, 전도입니다. 그럼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나의 몸이 중력에서 밑으로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때 발이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 발바닥이 튀어나와 있죠. 이 부분 뭐 너무 크게 그렸지만 발바닥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길이만큼 얘가 뭐한다? 버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 무게하고 이만큼 거리만큼 반대로 저항하는 모멘트가 생기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모멘트와 이렇게 저항하는 모멘트가 뭐가 된다? 상쇄가 된다. 그러면서 버티는 겁니다. 대신에 얘네보다도 얘네 버티는 힘이 2배 이상 되어야지만 이게 안정적으로 계속 갈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기본적인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전도는 오케이. 사람 몸을 이용해서 생각해서 충분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앞으로 서 있는데 뒤에서 미니까 이게 넘어가는 게 바로 토합이 작용해서 넘어가는 것과 똑같이 전도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몸 무게가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고 발바닥, 이게 옹벽에 있어서는 뭐가 돼요? 접판이 되는 거죠. 접판. 얘네 부분의 길이 때문에 이게 버티고 있더라. 이런 부분이 기본적인 뭐가 된다? 전도에 대한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이겁니다. 여기서 토합이 작용하면 이 토합에 의해서 이 옹벽이 이렇게 미끄러지는 상황을 뭐라고 한다? 활동, 슬라이딩이라고 얘기하죠. 미끄러짐이 생긴다는 거죠. 활동이. 그러면 옹벽이 토합되면 쭉 앞으로 가서 또 이게 붕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이 토합보다도 이 면과 이쪽 부분에 여기에 저항하는 부분이 흙과 접판이 저항하는 부분이 얼마 정도? 적어도 1.5배 정도. 그러니까 넘어가는 것보다는 이게 그래도 위험이 덜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넘어가는 것은 저항이 그 작용하는 토합의 몇 배? 2배는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미끄러진 걸 막기 위해서는 이 토합보다도 이 마찰의 저항이 얼마? 1.5배 정도만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견디는 게 바로 활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 옹벽을 설치했는데 이 옹벽의 무게가 상당히 무겁다 보니까 이게 밑으로 뭐죠? 내려앉는 경우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길 수 있죠. 이게 밑으로 내려앉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 치마라고 얘기합니다. 치마. 그래서 이 치마 부분이 발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치마가 되지 않도록 이 밑에서 땅이 견디는 힘이 존재하겠죠. 이 부분이 얘네보다는 같든지 그 이상이 되어야지만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옹벽 부분에 있어서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옹벽의 종류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다? 옹벽 설계 시 안정 조건. 두 가지가 시험 문제 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옹벽의 종류와 옹벽 설계 시 안정 조건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을 판단하셔가지고 이 개념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수님, 오케이. 지금 옹벽에 대한 종류를 알겠고 옹벽 설계할 때 안정적인 조건도 기본적으로 알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될 때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그걸 과연 내가 지금 학습한 내용만 가지고 맞출 수가 있는지 궁금하실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하나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서 10일의 기출입니다. 10일에 출제됐던 기출문제인데요. 옹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번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역티형 옹벽은, 역티형 옹벽이 뭐냐면 바로 아까 캔틸레바 옹벽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캔틸레바 옹벽. 자, 다시 여기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을 가지죠? T자 모양을 가지지 않나요? 근데 T자 모양이 어떻게 돼 있어요? 거꾸로 돼 있죠. 그래서 뭐라 부른다? 캔틸레바식 옹벽이라고도 부르지만 역티형 옹벽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네 부분은 여기 다시 보시면 얘네는 전면벽과 그 다음에 앞구판과 뒷구판으로 구성된다. 교수님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번째, 중력식 옹벽은 제가 뭐라고 했죠? 그 옹벽 자체 자중으로 토합에 저항하는 형식이다. 맞죠? 맞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옹벽은 설계할 때 전도나 넘어가는 거, 활동, 미끄러지는 거, 그리고 치마 내려앉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안전하여야 한다. 맞죠? 교수님 막 풀려요. 풀리죠. 네 번째, 캔틸레바식 옹벽은 역티형 옹벽이 이겁니다.
얘는 옹벽은 중력식 옹벽에 뭘 설치한다? 부벽을 추가된 형식이다. 여러분들, 캔틸레바식 옹벽이 중력식 옹벽의 부벽이 됐나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중력식 옹벽이라는 곳에 밑에 저판이 생기고 그리고 철근이 들어가서 캔틸레바식 옹벽이 된다고 얘기했고, 그 캔틸레바 옹벽의 높이가 높아지면서 토합이 커지니까 부벽을 설치하는 것은 누구다? 부축벽식 옹벽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냐면 여기서 잘 보시면 시험 문제는 하나의 완전히 뭐죠? 내용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을 내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비슷한 내용들을 헷갈리게 시험 문제 출제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왔듯이 중력식 옹벽에 부벽이 추가된 형식이 캔틸레바 옹벽이 아니고 캔틸레바식 옹벽에 부벽이 추가된 형식은 부축벽식 옹벽이다. 이렇게 해야지만 맞는 답이 되죠.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5번째는 부축벽식 옹벽은 부벽식 옹벽 나왔네. 캔틸레바식 옹벽보다 토합을 어떻게? 많이 받는 경우에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제가 살펴봤던 것 중에 하나가 전체적으로 뭘 봤냐면 옹벽에 대한 전적인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학습했던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학습했던 했던 것 중에서 정리를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 건데요. 옹벽에 대한 종류 3가지 했습니다.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벽의 높이가 높지 않을 때, 토합이 크지 않을 때 설치하는 게 뭐다? 중력식 옹벽. 즉 중력식 옹벽은 자중에 의해서 그냥 버티는 거다, 토합을. 그 다음에 또 하나, 높이가 높아지면서 토합의 형태가 커지면서 얘네가 자중에 의해서 버티기는 힘들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다? 저판을 설치하고 부벽을 높게 하고 철근을 설치해서 만든 게 누구다? 캔틸레바식 옹벽. 다른 말로 역티용 옹벽이라고 한다. 거기다가 토합이 더 커지니까 부벽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한 게 뭐다? 부축벽식 옹벽이다. 그렇게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옹벽 설계할 때 안정 조건 3가지가 있는데 바로 토합에 의해서 이 옹벽을 넘어뜨리는 게 바로 뭐다? 전도. 전도에 저항하는 모멘트가 그 토합의 몇 배? 2배 이상은 돼야 된다. 왜?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2배는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다? 토합에 의해서 이게 옹벽이 미끄러지는 거. 그게 바로 활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저항하면 돼요? 그렇죠. 저판하고 흙의 마찰력을 적어도 토합보다 1.5배 정도 이상만 해주면 옹벽이 미끄러지지 않더란 얘기입니다. 3번째가 바로 뭐다? 그렇죠. 치마죠. 옹벽 자체의 무게 때문에 밑으로 내려앉는 치마를 버티고자 흙이 견뎌주면 된다. 그 견디는 힘이, 흙에 견디는 힘이 바로 그 옹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게 이상만 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오늘 학습했던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학습했던 걸 가지고 다음 시험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확인 학습을 하셔야 되겠죠. 그냥 가시면 안 되죠. 확인 학습하고 오늘 마무리합니다. 자, 보시죠. 자, 확인 정리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맞춰주셔야 돼요. 첫 번째, 철근 콘크리트 캔틸레바식 옹벽은 저판 및 벽체만으로 토합을 받도록 설계된 옹벽을 말한다. 캔틸레바식 옹벽은 저판 벽체만으로 토합을 받도록 한다. 맞나요? 맞죠. 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철근 콘크리트 옹벽 설계 시 안정 조건은 전도, 활동, 치마에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 맞죠? 맞네요. 2개만 하면 아쉽잖아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옹벽의 전도에 대한 정물, 이게 어렵죠. 얘네가 13회 때 한번 출제했던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옹벽의 전도에 대한 저항 모멘트는 전도가 제일 위험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횡토합, 횡이 뭐냐면 수평으로 작용하는 거. 토합에 의한 전도시키는 모멘트의 몇 배? 1.5배? 아니죠.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토합의 몇 배? 2배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1.5배가 아니고 뭐다? 2배 이상이어야 하고, 옹벽의 활동에 대한 저항은 옹벽에 작용하는 수평력이 얼마? 이게 1.5배 이상이면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맞다, 틀리다, X. 잘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을 쭉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해보시니까 어려운 부분도 조금 있고 좀 쉬운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제가 옹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봤지만 이 옹벽이 끝나고 난데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철근 콘크리트는
20회 시험에도 출제가 되었던 기초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이 기초편도 상당히 재미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기초편에서 여러분하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했던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합격의 신 신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